이제는 단위가 다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겨서 동시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또 전 세계에서 무섭게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잠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밤 글쎄요, 9시쯤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기로에선 곽상도 전 의원 소식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하루에 5천 명, 그리고 곽상도 구속기로, 벽화 배틀과 중국 가는 안보실장, 마지막은 윤창호법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의 첫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5천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에 5천 명이면 이틀에 10,000명이죠. 설상가상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PCR 검사로는 그것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인지는 바로 밝힐 수가 없거든요.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국내 확진 현황과 오미크론 의심 사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123명, 전날 대비 무려 2,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2,212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81%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3명이죠. 두 지표가 동시에 역대 최다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병상이 부족해지니 정부는 재택 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든 아니든 일단은 각자 집에서 머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 그리고 안면 보호구와 장갑, 비닐 가운을 착용하고 보건소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 그러니까 동거인도 강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출근이나 등교 모두 불가능합니다. 외출하려면 자가진단검사로 음성을 확인하고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겠죠. 주민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한 개인 집에서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써야 될 거고, 불가피한 외부 접촉이 있을 텐데. 얼마나 좀 잘 분리해서 생활하시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또 발생하면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약간 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병상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아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사실상의 방치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생활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 관련 건강보험 수가로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오미크론 변이 관련 속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지역의 40대 부부인데요. 이들을 공항에서 태워온 지인과 지인의 자녀까지 총 4명이 확진됐고, 검사 결과 알파와 베타, 감마, 그리고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변이 부위에서 양성이 떴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특이 증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25일에 확진됐지만 오늘 밤 9시 혹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PCR 검사만으로는 오미크론을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3만여 개의 유전체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5일, 조용한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게 전파력이 빠르다면은 변이주에 접촉한 사람들은 빨리 가서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미 지역사회에 노출된 이후에 분석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인천 부부는 지난달 24일에 입국했고 25일에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였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비행기 안에서의 접촉자, 또 지역사회 내의 접촉자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요.
방역당국은 같은 비행기에 탄 81명 중에 국내로 들어온 45명, 그리고 인천 부부와 지인 자녀의 지역사회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지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변이 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5주 동안 아프리카에서 약 2,70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개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죠. 아프리카 나마비아에서 들어온 30대 남성 외교관이 인천공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유지 인천에서의 동선은 아직 파악 중인데요. 일단 항공기에서 내려 1시간 이상 공항 내 시설에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我が国でオミクロン株が確認されたのはこれが初めてとなります。現在、当該入国者は医療機関において隔離を実施していると厚生労働省から報告を受けています。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곽상도 구속 기로입니다. 대장동 개발업체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신문은 2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곽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도야 학교하자! 곽상도를 구속하라!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이런 조사받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측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거액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곽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이 청탁 과정과 경위, 일시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검사들 생각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직급에 비해 너무 과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당초에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 사실에는 이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인 25억 원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자,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또 한 사람,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이 당시에 현직이던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었죠. 그 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소위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10달간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권 전 대법관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묻고 가자, 대선에 묻고 가자는 그런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호환마마입니까? 역병입니까? 왜 상정조차 거부하십니까? 자, 세 번째 픽입니다. 중국 가는 안보실장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외교 책임자인 양재츠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한중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주력 과제인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선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최근 요소수 사태로 불거진 한중 간 공급망 강화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벽화 배틀입니다. 자, 이른바 줄리벽화로 논란이 됐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입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여성과 이 손바닥 왕자, 그리고 개사와 고 전두환 씨 등 모두 윤 후보 관련 논란을 상징하는 네컷 그림이 자리를 채웠는데요. 바로 그 옆에 새로운 그림이 붙었습니다. 이 배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요. 점이 그려진 잠자리, 또 하단에 회창살에 갇힌 두 인물은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외벽을 사용 중인 김민호 씨는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작가들이 아트 배틀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우 김부선 씨는 대한민국의 마이너리티 여성 연예인 인권은 없는가라고 벽화를 비판하면서 초상권 및 모욕,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하겠다. 나는 이재명의 아내도 윤석열의 아내도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윤창호법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증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 씨는 올해 9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원 분들의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